오늘 드디어 고추 정식을 하시는 날이네요. 예, 예. 예, 4월 25일인데. 예, 예. 부직포 터널로 하시는 거죠? 예. 예. 사실 이제 부직포 터널로 한다고 해서 예. 이 고추를 너무 빨리 심을 수는 없는데 예. 딱 이 지역에 맞게 지금 예. 심는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딱 맞을 것 같아요. 예, 예. 센터에서도 예. 지온을 한번 체크해 주셨는데 예. 지금 17도. 예, 예. 예, 뭐 정식하기엔 아주 적절한 예. 지온을 지금 유지하고 있고. 예. 예. 이렇게 멀칭을 하셔갖고 예. 좀 열을 좀 가다 두셔서 예. 지금 좀 잘 올라간 것 같고 또 어차피 부직포 터널 하실 거니까 예. 초기 활착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예. 예, 그래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제 빠른 뿌리 활착 그리고 예. 이제 깊게 뿌리를 뻗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초기에.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이제 침지 처리를 하시고 지금 이제 침지 처리는 이제 액티브하고 이제 발효를 할 거예요. 발효는 이제 이거 미생물제고 요거 이제 500배 이제 희석을 할 겁니다. 예, 예. 500배 희석을 하고 이거 역시 500배 희석을 할 건데 보통 저 발화 촉진제가 세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그렇죠. 칼슘 제형이 있고 그리고 인산 제형이 있고 그리고 해조 추출 제형인데 이거는 해조하고 인산 가리 네. 성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냐면은 해조 같은 게 칼슘 흡수를 갖다 되게 용이하게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첫 관수를 제가 이제 칼슘으로 간주할 건데 해조 추출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아마 칼슘의 효과도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멀칭하기 전에 충분히 수분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예, 예. 제가 한 열흘 동안은 관주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포기 관주만 하면은. 그러니까 호기 간주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닐 씌우기 전에. 그렇죠. 간주하시고. 흙하고 예. 저기 포트하고 밀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가죽의 수분을 충분히 확보해 놓으신 상태라서 정식하고 활착용을 위한 이제 조루 간주로만 예, 한번 예. 하시고 이제 10일 동안은 물을 예, 뿌리신다는 올해 얘기죠? 같은 경우 최소 11일 동안은 물 안 줘도 됩니다. 예, 예. 그래서 뭐냐면은 저를 조르고 앉으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좀 번거로워도 물을 갖다가 해가 뜨잖아요. 예. 그러면 아침에 받아놓으면은 기본적으로 온도가 따뜻해져요. 그러니까 그 따뜻한 물을 준다는 개념으로 저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사실 예. 많은 농가분들이 이 지온을 기껏 올리시고 나서 왜냐면 이렇게 예. 미리 이렇게 멀칭을 해놓으면 예. 지온이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심을 때 막 예. 선물 주시고 그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미리 저 지온 확보를 하는 의미가 예. 퇴색이 되기 때문에 예. 가급적이면 번거로워도 저기 미온수를 갖다가 공급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고추를 심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최근에는 이제 예. 관수 시설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예. 심고 나서 이제 천물을 이제 관수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예. 특히 관수는 이제 바로 이제 직수로 주는 거잖아요. 직수를 주게 되면 냉할 수밖에 없어요. 지하수가 온체 차니까는 뿌리활착에 좀 예. 악영향을 뿌리활착이 줄 수밖에 많이 안 좋습니다. 없겠죠. 예. 지금 이제 뭐냐면 지금 이게 하얗게 보이는 거는 뭐냐면 관중 농약을 터널을 하기 때문에 예. 지금 경협하고 그리고 이제 포트 뿌리까지 침투할 수 있도록 네. 담배나방 진딧물 총체까지 같이 잡는 약을 갖다가 28개의 약을 네. 지금 조로 관주를 했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심고 터널을 씌우게 되면은 아마 거의 한 달 동안은 거의 충에는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물론 바닥에도 살충은 다 했습니다. 살충제를 지금 이렇게 예, 포트까지 적게 주신 거죠? 그렇죠. 조롱 관주를 했습니다. 아주 이렇게 예, 예, 주신 거고. 예. 무슨 약으로 했어요? 그때는? 28개의 약을 쓰는데요. 엑시렐이라든지 미네토, 듀오 미네토 스타를 쓰면 됩니다. 28계열. 예, 그것은 100g에 20리터에 100g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네, 그 정도 해서. 예, 그게 희석 배율이에요. 예, 해마다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기 전에 이렇게 그리고 처리하시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긴다 싶으면은 이 약을 갖다가 200평에 한 병이에요. 네. 그 정도로 관주를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반드시 터널 벗기 위해서 살충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의심이 되면은 처리를 해도 밀도를 확 낮춰줄 수 있습니다. 터널 안 하시는 분들은 뭐 연면 시비 하시면 되겠지만 예. 터널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예. 터널 연면 시비 터널 안 하시는 분들도 토양으로 주게 되면 토양 내 밀도를 낮추기 때문에 확실히 늦게 들어와요. 그러니까는 그것은 한번 조금 고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노하우인데 저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충이라는 게 이제 뭐 잎에서 생기겠지만 어쨌든 예. 토양에서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토양에서 기본적으로 발생한다고 예. 봐야죠. 토양 처리를 같이 해주시는 게 방제하는 데 훨씬 효과가 예, 좋겠죠. 토양 처리하고 같이 가시는 게 맞습니다. 예.
지금 그 상토 지금 침지 처리를 했습니다. 이게 침지 처리를 해놓고 바로 뽑게 되면은 이제 흙이 부서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지를 아침에 일찍 좀 하시고 그때 한 2시간 정도 해가 떴을 때 그때 뽑아서 이제 그 정식을 하시면은 그 효과가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그 정식을 할 겁니다. 선생님께서 직접 육묘하신 거죠? 예, 제가 직접 육묘하고 있습니다. 상태 좋네요. 예, 너무 감기지도 않고 적당하게 네. 지금 일수가 잘 잡힌 것 같아요. 네. 예. 네, 완전히 심으실 때 예. 흙을 돌려서 심습니다. 그것도 그렇고요. 메워줘야 됩니다. 이 높이가 예. 딱 모종 깊이, 모종 깊이 정도만 해야 돼요. 모종 이 상토 깊이만큼만 딱 심으시는 그리고서 거죠? 여기서 살짝만 위에 살짝만 복도해 주시면 됩니다. 복토는 어느 정도만 딱 해주시나요? 여기서? 그 비닐 멀칭하고 네. 그 간격이 맞고 떡잎 쪽에 네. 떡잎 밑으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심으시면 맞을 겁니다. 네, 떡잎 밑쪽으로 이쪽으로 예. 이렇게 살짝만 덮어주셔야 그렇죠. 돼요. 이것도 너무 두껍게 덮어주시면은 그렇죠. 네, 부정근이 발생을 하고 여기서 뿌리가 너무 얇으면은 또 이제 저기 저기 그 가뭄 피해를 받을 수 있어요. 초기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여기 이제 이게 바람이 날 때 그렇죠. 여기서 이제 비늘이 여기에 닿게 되면은 상처를 났다 보면은 이제 그 잘록병이 아니라 예. 잘록병 비슷한 현상이죠. 그 예, 예. 줄기가 이제 그 썩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는 비닐은 줄기에 닿지 않게 심는 게 원칙입니다. 예. 이렇게 씻고 난 다음에 이제 복도를 할 겁니다. 네, 됐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물을 주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네, 밀착이 되고. 예, 그렇죠. 네, 지금 이렇게 고추를 심고 이제 부주포도 이제 덮으셔야 될 건데 예, 예. 덮고 나서 한 10일간은 물을 끓이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지금 속에 흙인데 저렇게 다 젖어 있잖아요. 네, 지금 예, 이렇게 어쨌든 활착을 위해서 조루간주 정도 조종관주를 해야 되고요. 예. 밀착을 바람이 들어가지면 그러니까요. 안 되니까요. 선을 씌우시기 전에 이제 예. 조루간주 하실 거고 조종관주를 할 겁니다. 방금 저 희석했던 물로 하실 거죠. 그대로 갑니다. 예. 이렇게 하실 거고 예. 그다음에 10일 후 정도에 예. 보통 뭐 농가마다 다르겠죠. 뭐 7일이 될 수도 있고 5일이 될 수도 있고 예. 첫 관수를 이제 하셔야 되는데 예. 그때는 이제 선생님은 어떤 성분으로 좀 보충을 해주시나요? 저는 무조건 첫 관주는 칼슘을 합니다. 칼슘으로. 예, 칼슘을 하는데 원래 칼슘 부스타를 같은 걸 쓸 거예요. 예, 예. 이게 뭐냐면은 칼슘이라는 게 흡수가 되게 느린 거림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질산칼슘이라 그러면 초기에는 성장을 시키면서 칼슘은 또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키를 키워서 식물 성장을 시키면서도 칼슘을 갖다가 초기부터 공급한다는 개념으로 저는 첫 관주를 칼슘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산칼슘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가분들이 칼슘 하면 이제 내병성, 예, 그다음에 뭐 칼슘 결핍이 많이 나니까 고추에 예. 이런 것만 생각 많이 하시는데 예. 칼슘이 사실 뿌리 활착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거든요. 뿌리 밝은에도 되게 효과가 네.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네. 그 밝은 재료도 칼슘 제제가 있잖아요. 다음은 뭐냐면은 칼슘은 흡수가 되게 더딘 거름이기 때문에 일정한 간격으로 초기부터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서 꾸준하게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초기에는 한 200평당 1kg 정도 사용을 해요. 칼슘을요. 1kg당 1kg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성장에 따라 가지고 이제 양을 갖다가 조절합니다. 최대한 2kg, 3kg까지 아마 사용을 할 건데 질산칼슘이기 때문에 그 식물의 성장 속도를 봐서 성장의 상태를 봐가지고 칼슘 공급도 그렇게 들어갈 겁니다. 예, 사실 근데 고추를 재배하시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 세력이 너무 강해서 고민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보다는 예, 사실 열매가 이제 많이 달리고 세력이 이제 안 올라가서 고민이신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예, 예. 그래서 대부분들 이제 농가분들께서 이 질산칼슘 하면은 이제 질소가 들어있고 칼슘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 공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칼슘 예. 공급도 되고 이제 질소가 들어가니까 예. 이제 세력 올리는 데도 좀 도움이 되겠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칼슘 연면 시비를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신데 기본적으로 칼슘은 물로 공급한다. 그리고 땅으로 공급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칼슘을 공급하셔야 되고 저는 물론 지금 엔텍, 하이그린, 바사코트, 더블린 같은 거 기본 처리가 돼 있어요. 저희 토양 상태는 양분은 충분히 잡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농가들은 그 초기에만 이제 비료를 갖다가 많이 넣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양분 균형 시비가 중요하고 칼슘은 꾸준하게 관주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연면 시비는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다 생각하시고서 하시면은 첫 관주로 칼슘 관주까지 말씀하셨는데요. 예, 사실 이제 고추 같은 경우에는 그 추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사실 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관주 비료로 20, 20, 20 뭐 여러 가지 쓰시죠. 예. 네, 그런 것도 이제 보충을 해주시는데 예. 어쨌든 방금 말씀해주신 거는
그런 관주 비료만 사용할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이제 칼슘을 꼭 보강을 해야 된다. 예, 칼슘은 저는 보름에 한 번씩 꼭 넣어주고 있어요. 보름에 한 번 넣어주고, 관중 비료는 관수할 때마다 무조건 넣습니다. 물 줄 때마다 물 줄 때마다 조금씩 맹물을 안 주시는 주고 거죠? 예. 관수용 비료, 그러니까 저기 하카포스를 갖다가 초기에는 뭐 이제 20, 19 대부분 쓰죠. 근데 그것도 정답이 아니고, 그렇게 쓰다가 식물이 자란 성당을 봐가지고 후기용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정기용, 후기용 개념이란 것이 시기적으로만 따지는 게 아니라 식물의 성장에 따라 가지고 정기용, 후기용을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어쨌든 정형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예, 방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더 중요하겠죠. 식물의 예. 상태를 보고 줘야 될 텐데, 예,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또 와서 여쭤볼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예. 말로 이 지금 상태가 예, 가리 높은 관주용 비료를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예, 질소 높은 관주용 비료를 줘야 되는 건지, 예, 그 그렇게 개념을 잘 모르실 수 뭐 있어요. 잘 아시는 분들도 뭐 많으시겠지만, 예. 약간 이제 초보 농가분들은 지금 내 고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예, 예, 그렇죠. 나중에 좀 성장을 하고 나서 예, 상태를 보면서 예,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